원인과 질환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안면 홍조가 있으면 피부가 만성적으로 예민해진 상태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어서 자극에 취약한 민감성 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평소에 잘 만들지 않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사소할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홍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홍조가 생기는 스위치를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혈관을 레이저로 없앤다고 해도 평소에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갖고 계시면 또 혈관은 확장될 수 있고 회복 속도도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홍조를 더 심하게 만드는 습관들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피부가 자주 쉽게 붉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또 피부염을 겪은 후에 회복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에 자극을 주는 게 바로 열이에요. 열이 오르면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매일 하는 세안과 샤워입니다. 뜨거운 물로 장시간 세안하고 샤워하고 사우나하는 습관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10분 내외로 샤워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떤 피부과 선생님께서는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기 전에 샤워를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물로 장시간 씻는 습관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홍조 증상뿐만 아니라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뿐만 아니라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차가워졌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온도 변화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또 갑자기 수축이 되는 건데요. 고무줄이 급격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 결국 나중에는 탄성이 떨어지고 늘어지게 되듯이 혈관도 그런 탄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거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하는 온도 변화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안 실내 온도도 너무 시원하게 하거나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밖에 나갔을 때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훈훈한 온기가 돌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좀 낮춰주시고요. 대신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난방비도 아끼고 홍조 피부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으로 열을 올리는 경우인데요.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아예 안 먹기는 어렵더라도 너무 과하게 매운 음식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엽떡이나 마라탕 같은 음식들 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먹고 좀 매운 걸 먹어도 약간 매콤새콤한 정도의 음식으로 매운맛이 땡기는 걸 해소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너무 매운 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스스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뜨거운 음료도 열을 올리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나 음료를 드실 때는 조금 식혀서 그 열감과 자극이 좀 전달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열을 올리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술인데요. 술도 대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을 붉게 만드는 음식이죠. 사실 저도 술을 좋아했고 지금도 마시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줄였어요. 과음을 하는 습관이나 일상적으로 같이 마시는 반주 같은 습관부터 좀 줄여 나가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얼굴에 열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죠. 바로 운동인데요. 특히 저도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 편이기보다는 얼굴에 제가 그 열을 다 머금고 있는 것처럼 되게 시뻘개지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시고 홍조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운동을 하면 얼굴에 열이 오르고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우리 건강에 주는 장점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면 운동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피부과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적당히 운동을 해주시는 게 피부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진 멘탈과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열이 오르지 않게 실내에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수영이 잘 맞고 수영장 물에 피부 자극을 그다지 받지 않으신다면 시원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수영을 하신다든지 열감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운동 후에 바로 열을 식혀주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홍조가 있으면 이미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인데 또 클렌저를 한 번 더 사용해서 클렌징을 하고 샤워를 하면 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가볍게 땀만 씻어내고 열만 식혀준다는 느낌으로 물로만 빠르게 샤워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운동으로 생긴
열을 식힌다고 얼굴에 팩을 올리고 문지르고 닦아내고 얼굴에 차가운 것을 직접 갖다 대고 이렇게 뭔가를 더 하면 그게 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걸 많이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물 샤워를 해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런데 샤워를 바로 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있죠. 목 부위에 물수건을 대주시면서 열을 식혀주시거나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입안에 사탕처럼 좀 머금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우리 대뇌가 체온이 내려갔다고 착각하도록 해서 혈관이 늘어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굴에 닿는 물리적인 마찰이나 자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붉어진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나 도구로 인한 마찰은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화장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자극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약해져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면 이걸 없애야 되는 각질이나 요철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장 또 화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이중세안까지 하시고 또 닥토로 3차 클렌징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피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킨팩이나 워시오프팩을 자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모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따라서 자극이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더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홍조 피부인 분들은 이런 자극이 계속 누적되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클렌징만 하신다고 해도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로 자주 씻으시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운동 이야기할 때 굳이 땀을 씻어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세안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홍조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강한 약 알칼리성 클렌저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홍조가 있고 열감이 있으신 편이면 보습제도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보습제를 잘 안 바르시거나 최소화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홍조가 있는 상태는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쉽게 날아가기 쉬운 그런 환경이고 외부 자극에도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성분들과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 판테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간 보습제로 피부를 잘 보호해주시는 게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피부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향료라든지 기능성 성분들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보습력이 강해서 너무 끈적하고 답답하거나 오히려 트러블이 난다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구성된 로션 타입도 잘 나오고 있어요. 피부 타입에 맞게 이런 제품 선택하셔서 너무 유분감 없이 가볍게만 마무리하지 마시고 피부 장벽 성분이 있는 보습제로 잘 마무리해서 약해진 피부를 좀 보완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품 개수가 많으면 피부에 닿는 성분도 많아지고 당연히 자극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지난번에 피부염과 홍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을 알려주셨는데요. 토너 사용하시고 수분크림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고보습 크림과 연고까지 같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상태가 조금 심하다고 느끼시면 처방받은 크림이나 연고만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피부가 민감할 때는 토너나 앰플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보습제 한두 개를 충분한 양으로 또 여러 번 덧바르면서 자극을 줄이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접촉성 피부염을 극복하던 시기에는 토너를 쓰지 않았고요. 보습크림 한 개만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보습만 해주고 극복이 된 후에 화장품 개수를 한두 개씩 늘려갔어요. 지금도 사실 토너는 거의 쓰지 않고요. 바로 에센스를 쓰거나 피부가 민감할 때는 피부 장벽을 위한 보습크림 하나만 바르기도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 빠지는 음식, 보조제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뭘 많이 해서 진정과 보습을 하기보다는 보습제 한두 개에 좀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메이크업으로 많이 가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클렌징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화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피부염을 겪은 후에 피부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면서 커버보다는 피부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두게 됐어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홍조를 완벽하게 가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홍조를 개선하는 게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다시 회복된 후에는 선크림만 바르거나 쿠션 대신에 토너 크림 정도만 바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쿠션을 쓰지 않는 이유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토너 크림 제품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이 두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조는 자외선에 정말 취약해요.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 표면과 피부 톤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진피층의 세포들과 조직들을 파괴해서 피부가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꼭 잘 발라주시고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는 방식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선크림보다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 선크림이 더 좋습니다. 지금 염증이 심해서 선크림도 바르기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피부염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염증 때문에 바를 수가 없어서 그때는 연고만 발랐고요. 모자, 양산 등을 활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했고 외출을 최소화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서 지금 선크림을 발라도 되는지 안 바르는 게 더 나은지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하고 우울감을 같이 가진 경우도 많다고 해요. 특히 안면 홍조는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참 많아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생각보다 치료 속도가 더디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 또 피부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열이 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좀 마주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빠른 시간에 이 홍조를 완벽히 없애고 싶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습관들을 쌓아가고 치료하면서 잘 컨트롤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외에도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나를 다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면서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 아는데 실천이 어렵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습관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부터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변화를 스스로 느껴야 지속이 되고 또 다른 습관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조금 달라지는데 이걸 느끼는 수준만 되면 누가 안 시켜도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서 꼭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안면 홍조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 자극이 반복되면서 악화되는 요인들에 노출이 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안면 홍조 증상이 있으시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요. 동시에 이런 습관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치료 효과도 훨씬 좋으실 거고 쉽게 붉어지고 약해지지 않는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홍조 피부나 민감성 피부분들도 쓰실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금이었습니다.